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삼성전자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이 글로벌 결제 판도가 심상치 않아요. 그쵸? 네, 맞아요.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이게 거의 전부였는데, 네. 이제는 가상자산, 특히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격 변동성을 줄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그 배경이랑 전망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신 뉴스 기사들, 또 관련 분석가들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업계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이게 단순히 삼성도 코인 투자 시작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상자산 중에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지, 이걸 통해서 삼성이 뭘 얻으려는 건지 그 전략적 목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그 큰 그림을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특정 법정화폐 가치에 딱 고정되도록,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이 특징이죠. 네, 변동성 큰 다른 코인들이랑은 다르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 투자 수익 이상의 뭔가 삼성에 좀 야심찬 계획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앞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의 구체적인 움직임부터 한번 보죠.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소식. 역시 삼성의 투자 전문 자회사죠. 삼성 넥스트의 투자건이었어요. 아, 네. 그 레인 투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레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였고 총 규모가 5,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84억 원 정도 됩니다. 꽤 큰 규모죠? 800억 원이면 정말 크네요. 네. 삼성 넥스트 말고도 사파이어 벤처스나 드래곤 플라이 같은 꽤 이름 있는 VC들도 같이 들어갔고요. 이 레인이라는 이름이 사실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삼성이 이렇게 딱 주목을 한 걸까요? 레인은 그 글로벌 결제 공용이죠. 비자랑 손을 잡고 있어요. 아, 비자랑요? 네, 그래서 그 USDC 아시죠?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이걸 사용해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실물 카드도 되고 가상 카드도 되고요. 이걸 발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카드 긁듯이 결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그러니까 API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걸 제공하는 일종의 인프라 사업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상점 문 앞에서 띡 하고 결제될 수 있게 그 다리를 놓아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중요하네요. 단순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이 코인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점. 삼성이 이미 삼성페이나 삼성 월렛 같은 강력한 자체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 레인 투자는 이 기존 플랫폼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약간 새로운 엔진을 달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그냥 단발성 투자가 아니라 삼성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그 전략의 일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삼성은 북미 쪽에서 그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랑 협력해서요. 아, 코인베이스랑요. 네, 삼성페이 앱안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아니면 외부 지갑에서 삼성페이로 가상자산을 이렇게 입금하는 약간 실험적인 서비스이긴 했지만 이런 걸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사용성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었죠. 경쟁사들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것도 비슷한 걸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경쟁 환경도 삼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에 USDC 결제 기능을 넣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아, 애플도요? 네. 그리고 구글은 이미 페이팔이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PYUSD라고 있는데 이걸 구글페이의 일부 결제 옵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애플,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나 플랫폼 경쟁을 넘어서 차세대 금융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정말 판이 퍼지고 있네요.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금융 인프라까지 넘보는 시대가 된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기업들, 특히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법인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 분석을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해외 법인 간의 내부 자금 이동, 예를 들어 뭐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운용 자금을 보낸다거나 할 때 이럴 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1억 달러, 우력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와, 연간 1,400억 원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비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요. 기존의 그 국제 송금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건당 평균 한 25달러 정도 수수료가 붙고 또 환전할 때도 비용이 들죠.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요. 네, 맞아요. 복잡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런 중개 과정이 확 줄거나 아예 없어지면서 송금 비용이 건당 뭐 1달러 수준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의 실시간으로 정산이 되니까 자금이 며칠 동안 그냥 공중에 묶여 있는 데 따른 기회비용 있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운영 못해서 생기는 손실,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절약되는 거네요. 네, 이게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효율 높이려고 템포라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거든요. 아, 쿠팡도요? 네. 업계에서는 쿠팡도 이걸 잘 활용하면 연간 최대 3천억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3천억 원.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뭐 군침이 돌 만한 이야기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삼성이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발행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확산자,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보급의 선도주자 역할을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년 전 세대에 2억 대 넘는 스마트폰을 팔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의 그 막강한 영향력, 이걸 활용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이 확산자 전략, 이게 왜 삼성한테 유리한 카드일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 기반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기업도 갖기 힘든 진짜 강력한 무기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갑 장벽 해소입니다. 지갑 장벽이요? 네. 사실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용자들이 뭔가 별도의 복잡한 디지털 지갑 앱을 깔고 개인키 관리하고 사용법 익히고 이런 심리적 기술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쵸. 저도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새로 배우고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허들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삼성페이라는 아주 걸출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몇 년간 사용자들한테 익숙해진 그 결제 경험, 그리고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NFC 결제 인프라, 이게 다 있죠. 만약에 이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카드 쓰듯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용자들은 그냥 기존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쓰듯이 뭐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익숙함과 편리함, 이게 사용자 저항을 최소화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미 다 깔려있는 길에 그냥 새로운 차,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보안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가상자산은 해킹 위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점이 바로 그 강력한 보안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녹스라는 아주 강력한 보안 플랫폼이 있잖아요. 아, 녹스요?
그렇죠. 네. 그 안에 하드웨어 보안 모듈, 그러니까 민감한 암호화 키 같은 데이터를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전용 보안 칩이 탑재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칩이요? 네. 여기에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증 기술까지 딱 결합되어 있죠. 이미 수억 명의 사용자를 통해서 검증된 삼성페이의 보안성, 그리고 안정적인 결제 경험. 이게 사용자들이 이걸로 결제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큰 장점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백엔드 인프라 역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 SDS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아, SDS요? 네. 삼성 SDS는 이미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단순히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물류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 사업, POC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앞당 그 사용자 경험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하고 삼성페이가 딱 책임지고 뒷단, 그러니까 거래 기록이나 정산 시스템 같은 건 삼성 SDS의 넥스레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딱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만약 이 구상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삼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기록되고 정산되는 그 백엔드 시스템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통합된 엔드-투-엔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결제 앱 하나 툭딱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구상이네요. 사용자 접점부터 아주 탄탄한 기술 기반까지 전부 다 아우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럼 이런 삼성의 야심찬 계획이 펼쳐질 시장 자체의 전망은 어떤가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그 정도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네, 시장 성장세는 정말 가파릅니다. 그 혁신 기술 투자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이 연평균 38%라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연평균 38%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무려 1조 4,0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2,000조 원?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였죠? 작년 말 기준 공급량이 약 230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불과 한 6, 7년 만에 거의 7배 가까이 커진다는 예측인 거죠. 이야, 7배. 이게 단순 예측치를 넘어서 실제 돈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공급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중 통화량 지표 중에 M2, 광의 통화라고 하죠. 이 M2 대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비중을 보면 작년에는 0.17% 정도로 아주 미미했어요. 네, 거의 없는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5년 뒤에는 0.9%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율 자체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증가 속도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실제 돈처럼 기능하는 영역이 아주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추세라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유동성 규모가 세계 13위권 국가의 통화 유동성 규모와 맞먹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와, 세계 13위 국가 수준의 유동성이라니.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서 삼성은 그냥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핵심적인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삼성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의 구상대로 삼성페이라는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삼성 SDS의 안정적인 백엔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딱 결합되고 여기에 전 세계 수억 대의 삼성 기기 사용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걸 넘어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전반에 그야말로 빅뱅과 같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촉발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삼성 앞에 놓인 어려움이나 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또 당면한 큰 과제는 역시 국내 규제 환경입니다.
아, 규제요? 역시 그 문제군요. 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적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정치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제도적 논의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반이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다면 삼성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당분간은 아마 해외 시장, 특히 규제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좀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강영구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하셔요. 어떤 지적인가요? 정작 국내 기업들이 이 비용 절감이라는 강력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글로벌 통용성이 높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C 같은 거요. 이걸 활용하는데 먼저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삼성이 투자한 그 레인도 결국 USDC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국내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먼저 이렇게 내몰고 있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규제 환경 자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큽니다. 각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지 아직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사업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애플, 구글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확보라든지 사용자 유치 경쟁이 아주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삼성 내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략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또 사용자들한테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제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결국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말은 쉬운데 실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이렇게 막 얽혀 있는 복잡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삼성이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나 코인 발행을 넘어서 자사가 가진 강력한 무기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스마트폰 보급력, 삼성페이라는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그리고 삼성 SDS의 백엔드 기술력, 이걸 총동원해서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확산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연간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 이게 아주 실질적인 목표로서 이 모든 움직임에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이것이 바로 청취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댄 배경과 전망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규제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러한 선제적인 움직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결제 시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삼성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얼마나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기업들의 운영 시스템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다른 국내 대기업들의 디지털 금융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삼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쿠팡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본격화하는 흐름이 점점 가속화된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보다 먼저 국가 간 무역이나 기업 간 거래, B2B 금융 영역에서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기업 간의 대규모 자금 이동에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현재의 달러처럼 표준적인 지불 수단으로 딱 자리 잡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형태의 권력 이동이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지적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